처음에 할 때는 한 3시간이 정말 안 가는데 금방 가죠. 이제 이 시간이 이제 지적법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가장 복잡한 게 나와요. 이제 축척 변경과 넘기시면 등록상 정정인데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페이지도 더 많죠. 좀 더 복잡합니다. 먼저 축척 변경을 보도록 하죠. 축척 변경을 잡으죠. 어떤 지적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적도가. 그래서 지적도가 이렇게 지적도 보면은 뭐 이렇게 토지들이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뭐 물고기 비닐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엉켜 있죠. 엉켜 있습니다.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분할이 이루어지죠. 자, 분할이 이루어지고 또 분할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 안에다 우리는 지번하고 지목을 쓰는 거죠. 지번하고 지목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200분의 1 축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이제 분할이 이루어지면 지번, 지목도 써야 되고 이 도면 위에서 면적 측정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조그만 해가지고 면적 측정하기도 좀 힘들고요. 지번, 지목을 쓰기도 어렵습니다. 계속 분할이 되니까. 자, 그러니까 이 지적도를요, 확대를 합니다. 자, 600분의 1로 확대를 하는 거죠. 600분의 1로 확대를 하면은 이제 가로로 2배가 커지게 되겠죠. 세로로도 2배가 커져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4배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600분의 1 이제 축척으로 다시 합니다. 그러면은 가로가 2배가 커지고요, 세로가 또 2배가 커집니다. 그래서 커다란 이제 지적도가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 지적도는요, 규격이 딱 이기 때문에요, 커다란 이런 지적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장에 들어갔던 지적도를요, 이게 4장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4장으로. 4장의 지적도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이만큼 커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커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면적 측정하기도 편해지고요. 여기다 지번, 지목 넣기도 커지겠죠. 자, 이런 것들 우리는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축척 변경.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도면으로 들어가던 것을 4개의 도면으로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축척 변경이 이루어지면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자, 그럼 이것을 확대 복사해서 4장으로 놔두질 않아요. 확대 복사해버리면 그만큼 정밀도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요. 다시 측량을 합니다. 이 전체 토지들, 이 지적도 안에 있는 토지들을요, 다시 다 측량을 해서 다시 도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사업이 되는 거죠. 자, 측량하려면은 이 엄청나게 많은 필지를 다시 다 측량을 해가지고요, 600분의 1의 도면을 다시 다 등록을 합니다. 엄청난 측량이, 엄청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측량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경계가 바뀌게 되겠죠. 경계가 바뀌게 되고, 다시 측량을 하다 보니까 면적도 바뀌게 되겠죠. 여기는 1제곱미터까지, 그건 0.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다 보니까 면적도 다시 바뀌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다시 축척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조사를 하다 보면요, 실제 지목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이렇게 불일치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 다시 조사해가지고 다시 지목도 정확하게 조사해서 등록을 하고요. 그럼 지번도요, 지번도. 원래 이 지적도상에서는 우리가 뱀이 지나가듯이 이렇게 꼬리를 물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번이 부여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런 경우에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요, 이렇게 지번이 부여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지적도에는 여기 13번지인데 14번지는 여기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쭉 갔다 오면 여기는 27번지 이렇게 나와버릴 거 아니에요. 여기는 14번지고 13번지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지적도에서 너무 어떻습니까? 지번들이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번도 다시 부여합니다. 같은 지적도 안에서 어떻습니까? 서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고, 여기 끝을 타고 다시 또 지적도를 이렇게 또 새롭게 부여하고요. 이렇게 지적도를, 그러니까 지번도 부여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지번들이 같은 도면 안에 들어오도록요. 그러니까 지번도 바꾸고요. 지번도 바뀌죠. 경계 바뀌죠. 면적 바뀌죠. 지목도 바뀌죠. 그러다가 축적 변경을 할 때요, 1200분의 1을 500분의 1, 뭐 600 하게 되면요, 600분의 1은 땅값이 굉장히 비싸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기도 합니다. 땅값이 비싸졌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리면서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다시 측량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측량이 자주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지금 내가 현재 소유하는 토지를 측량한 것이 몇십 년 전에 한번 측량하고 한 번도 안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측량을 하다 보면요, 실제 과거에 몇십 년 전에 등록했던 거하고 틀릴 수 있어요. 다시 측량하면. 자, 그러니까 다시 측량하다 보면 면적이, 어떤 토지는 면적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지금 좀 발전된 측량 방법으로 측량하니까 어떤 토지는 면적이 줄어들기도 해요. 늘어난 사람은 좋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늘어난 만큼 또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요, 면적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도 서로가 대립되고요. 그러니까 일도 많고 이해관계도 토지 소유자들끼리 대립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사업이 됩니다. 엄청난 사업, 시간과 노력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축척 변경자는 복잡합니다. 그럼 먼저 개념부터 보죠.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 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임야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들만 축척 변경을 합니다.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에 정밀, 지적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임야도 들어가면 틀립니다. 그래서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는 변경하지만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변경하지는 않겠죠. 그럼 정밀도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을 우리는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축척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해요. 가장 먼저요, 어떤 사람은 토지의 소유권 넓이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무조건적으로 축척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 소유자들 있죠. 여기 살고 있는 이 토지 소유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를 받아서 축척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축척 변경 요건에서 양가를 보시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동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축척 변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자, 축척 변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축척 변경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다툼을 해결하는 기관으로요, 축척 변경 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축척 변경 위원회. 축변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축척변위원회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것은 축척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요. 여기서 의결을 하게 되면은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의결했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죠. 얘들이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돈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상급 기관으로는 시도지사가 있겠죠. 그래서 상급 기관인 시도지사의 승인까지 얻어야 됩니다. 승인까지.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축척 변경이 실시가 되는 거예요. 자, 시도지사 승인인데요. 원래 지적소관청이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경우가 우리 지적법에서 딱 세 군데에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한 암기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것들 이제 두 문자로 외우게 만들어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축척 변경은 시도지사 승인 사항이다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승인이 떨어졌으면 이제 축척 변경을 시행을 해야 되겠죠.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축척 변경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공고를 합니다. 시행 공고를 한다는 거죠. 시행 공고, 실시, 그러니까 시행 공고, 시행 공고를 합니다. 자, 공고를요, 여기서 날짜 같은 걸 다 외워야 되는데 천천히 외우는 건 외우시고요, 큰 흐름만 보시면 돼요. 20일 이상을 공고를 합니다. 축척 변경합니다라고 공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개별 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공고를 하는 거죠. 자, 그 공고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측량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측량을 할 수 있도록 이 토지 소유자들이 지상 경계에다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그래야 측량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그래서 경계점 표지를, 그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표지를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설치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공고가 되면은 20일 이상 공고를 하기 때문에요. 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제 공고가 된 때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설치가 되면은요, 이 경계점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측량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축척 변경을 한 측량을 실시하게 돼요. 측량을 실시해서 다시 경계 면적 좌표를 정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지번도 새로 부여하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측량을 실시해서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이제 등록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대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측량을 실시했더니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면적의 증감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토지는 면적이 늘어나고 어떤 토지는 면적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측량을 실시했더니요, 면적 증감이 생기는 토지들이 있어요. 어떤 토지는 면적 증감이 없는 토지도 있고 어떤 토지는 면적의 증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면적의 증감이 생기면요, 여기에 대해서요, 청산 절차를 거칩니다. 우리가 청산 그러면은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는 거, 이게 청산이에요. 그래서 그 면적의 증감에 따른요, 청산 절차를 들어갑니다. 청산 절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그러면 청산을 하는데요, 면적의 증감이 생기면은요, 이렇습니다.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축척 변경을 통해서 이득을 받은 사람이죠. 이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득을 받은 만큼 납부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축척 변경을 통해서 손해를 본 사람이죠. 그 손해 본 사람한테는요, 그 사람한테는 손해를 보존해줘요. 지급을 해줍니다. 청산금을. 그러면 이때 청산하기 전에요, 그러면은 1제곱미터당 청산을 할 때 1제곱미터당 100만 원으로 할 것인지 200만 원으로 할 것인지 그걸 다 정하는 거죠. 정해가지고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납부를 바꿔요. 줄어든 사람한테는 청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면적의 증감이면은 이때 그러면은 면적의 증감이 어떤 토지는 얼마나 증가가 됐고 어떤 토지는 얼마만큼 감소됐는지 이걸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정리된 내용에 따라서 이제 청산하게 되겠죠. 그럼 이때 면적의 증감을 필지별로 면적의 증감을 기록해 놓은 장부를요 우리는 지번별 조서라고 합니다. 지번별 조서. 그래서 지번별 조서에 면적의 증감을 기록해 놓고 그 지번별 조서에 있는 내용대로 어떻습니까? 청산을 들어간다. 청산. 그래서 청산 절차는 크게 이렇게 됩니다. 청산 절차는요. 먼저 청산금을 공고를 합니다. 제곱 1제곱미터당 얼마로 지금 청산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주변 시세를 봐가지고요. 1제곱미터당 청산금을 얼마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청산금을 이제 공고를 합니다. 공고는 이제 15일 이상 이제 공고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청산금을 공고한 다음에 이제 개별 토지별로 어떤 사람은 납부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급받을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2개월 내에 납부고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토지가 늘어난 사람한테는 납부고지를 하고요. 토지가 늘어난 사람, 줄어든 사람한테는 수령통지를 합니다. 돈 가져가세요라고 수령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요, 청산금 공고한 때로부터 이제 2개월 내에 개별 소유자들한테 납부고지 또는 이제 수령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납부고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청산금을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냐? 이 사람은 납부고지를 받은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고요. 지적소관청에서 자기들이 돈 가져가세요라고 수령통지를 한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안 가져가면 적어도 6개월 내에는 이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6개월 내에 이제 납부를 해야 돼요. 납부를 해야 되고 이거는 6개월 내에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2개월 내에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받으면 이제 6개월 내에 납부 또는 이제 지급한다는 거죠. 그럼 돈이 주고받고 다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 과정에서요, 납부고지나 수령통지를 받았는데 내 토지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돈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내 토지는 늘어나는 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납부고지를 받았는데 돈은 굉장히 많이 내라고 납부고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은 납부고지나 수령통지를 받으면요, 이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의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산금 공고한 때로부터 2개월 내에 일단 납부고지나 수령통지를 하게 되면은 이때 납부고지나 수령통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의가 있을 때는, 잘못된 거, 이의가 있을 때는 1개월 내에, 이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의신청할 사람이 이의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6개월 내에 납부하고 6개월 내에 이제 지급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은요. 자, 그래서 이의신청도 없고 그러면 이의신청이 있었으면 이의신청을 처리해가지고 자, 다 모두 납부되고 모두 이제 수령이 됐어요. 수령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청산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되는 거죠. 청산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되면 청산 절차가 모두 끝냈다라는 확정 공고를 합니다. 여기는 여러 사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고 형식으로 확정 공고를 해요. 그리고 확정 공고를 하게 되면 그 확정 공고된 내용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측량했다고 해서 바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청산 절차를 먼저 거친 다음에 이걸 청산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되면 비로소 이제 지적 공부를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저 내용들, 측량했던 내용들 등록, 즉 정리를 한다는 거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번이랑 이렇게 다 바뀌게 되겠죠. 면적이나 경계들도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목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럼 바뀌게 되는 시점은 언제냐면요. 보통 우리가 신규 등록을 할 때를 보죠. 신규 등록.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했는데 아직 신규 등록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는 아직 지번이 없죠. 토지는 있지만 아직 지번이 부여되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공부에 아직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번이 없는 상태예요. 지번이 없는 상태고 지적공부에 100번지로 등록이 되면은 100번지가 되고 120번지로 등록이 되면 120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번은 언제 갖게 되느냐? 등록되면 그때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토지의 표시는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축척 변경을 했을 때 그 축척 변경에 따른 면적의 효력이랄지 지번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 되느냐? 등록되면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다만 축척 변경 같은 경우는요, 이때 이미 확정 공고를 하잖아요. 이때 이미 공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때 등록함으로써 공시를 하는데 축척 변경 같은 거는요, 확정 공고를 통해서 이미 다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공시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줬기 때문에요. 이미 이때 공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의 이동, 자, 지번이 바뀐 시점은 언제가 되냐? 이때 지번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 공고, 이때 토지에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아직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 축척 변경은 조금 복잡하죠. 축척 변경이 복잡한 이유는 바로 이제 청산 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대사업인데 이게 책을 통해서 이제 책은 이제 큰 흐름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책은 이제 뭐 빠진 것도 있고 이제 중요한 내용만 집어넣어 있기 때문에 이제 책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요거는 보았고요. 이제 축척 변경 절차 해가지고요. 양가로 1번은 넘어가지고 2번부터 보죠. 자, 축척 변경 승인, 승인이라고 하는 건 시행 공고해가지고 승인이라는 것은 시도지사 승인을 말합니다. 자, 시도지사 승인이 떨어졌어요. 요건을 갖췄으니까 시도지사 승인이 떨어졌죠. 자, 그러면 이때 지체 없이 시군구 및 시행지역의 동리의 게시판에 이제 20일 이상 게시를 한다는 거죠. 공고를 하는 거죠. 시행 공고를 20일 이상 이제 시행 공고를 하고요. 자, 그러면 공고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는 거죠. 측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경계점 표지들을 설치합니다. 측량할 수 있도록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경계점 표지를 보고 이제 측량을 실시합니다. 여기는 이제 요 내용은 없는데, 이걸 보고 어떻습니까? 이제 측량을 실시하는 거죠. 측량. 자, 측량을 했더니요, 기존에 축척 변경하기 전하고 그 이후하고요, 면적의 증감이 생겼다는 거죠. 축척 변경을 하기 전, 축척 변경 측량을 하기 전과 그 이후에 면적의 증감이 생기는 거죠. 자, 면적의 증감이 생기면요, 그 증감한 내용에 따라 청산을 하는데, 그 증감된 내용을 이제 지번별 조서에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번별 조서에 따라서 청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필지마다 그 증감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지번별 조서라고 했죠. 그래서 양가로 4번 보시면요. 지번별 조서 작성에서 자,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한 때는 자, 시행 공고일 현재 지적공부상의 면적, 그러니까 축척 변경 시행하기 전의 면적입니다. 전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 축척 변경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면적의 증감이 생기면은 그 면적의 증감에 대한 변동사항이라는 것은 면적 증감입니다. 면적 증감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면적 증감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다. 변동은 면적 증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면적 증감에 따른 그 내용들을 지번별 조서에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번별 조서에 따라서 면적 증감에 따른 이제 청산 절차로 들어갑니다. 청산 절차.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청산 절차로 가는 거죠. 청산 절차. 자, 청산금, 양가로 1번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청산금을 먼저요, 제곱미터당 면적을 얼마로 할 것인지 이걸 먼저 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으면 양가로 2번에 이제 청산금을 공고를 합니다. 청산금. 제곱미터당 얼마가 되고 하는 것을. 그래서 15일 이상 공고한다고 되어 있죠? 맨 오른쪽에 15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공고를 한 다음에 이제 개별 소유자들에게요. 넘어가서 양가로 4번을 보시면 됩니다. 개별 소유자들에게요, 이제 납부고지 이제 수령 통지를 보냅니다. 납부고지 개별적으로. 그래서 양가로 4번 보시면은 청산금의 납부고지 및 수령 통지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납부고지 수령 통지 해가지고요, 공고한 날로, 잘못되네요. 여기 20일이죠. 2일 해야 돼. 20일입니다. 실수였네요. 20일. 20일 이내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이 뜻이에요. 자, 2개월이 아니라 20일입니다. 자, 2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통지를 하는 거죠. 납부고지 이제 수령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받았으면 납부해야 될 사람은 그 밑에 있죠. 6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납부하고요. 수령 통지를 한 사람한테는, 이 사람한테는 6개월 이내에 이제 지급을 한다는 거죠. 6개월 이내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납부고지나 수령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20일 내에 이 사람이 이의가 있다는 거죠. 너무 적지 않느냐, 너무 많지 않느냐 했을 때는 1개월 이내에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의 신청해 가지고요, 납부고지 되거나 수령 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다툼이 있다는 거죠. 있는 사람은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 절차까지 모두 끝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확정 공고를 한다는 거죠. 밑에 확정 공고.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확정 공고. 그래서 청산금 납부 지급이 모두 완료되면은 그때는 이제 확정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공고된 내용에 따라서 이제 지적 공부를 등록, 정리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이때 이제 토지 이동해가지고 있죠. 토지 이동해서 축척 변경 시행자 간의 토지는 확정 공고, 즉 아직 등록이 됐을 경우는 등록된 시점에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집원은 이때 바뀐 걸로 본다.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본다. 자, 그리고 이제 양가로서 한번 맨 위에 보시면요. 그래서 청산을 다 하고 났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청산을 합니다. 청산을 해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데 돈이 남을 수도 있는 거죠. 돈이 남으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들어가고요. 만약 돈이 부족해요. 부족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한다는 거죠. 이 내용이 맨 위에 있는 것이고요. 밑에 축척변경위원회는 밑에 있죠. 이 축척변경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축척변경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 관련 내용인데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큰 어떤 축척변경의 흐름. 축척변경은 두 가지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죠. 첫 번째 절차가 이제 측량,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두 번째 절차로 청산까지 한다는 거. 청산. 두 가지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측량과 그 다음에 청산 사이에 어떻습니까? 이제 면적의 증가, 지번별 주소에 작성을 하고 이것을 다리로 해가지고 측량을 실시하고 이걸 다리로 해서 이제 청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측량과 청산 두 가지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큰 흐름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큰 흐름만 여기서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축척 변경이 조금 이제 복잡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상 정정, 오른쪽에 등록상 정정이 있죠. 등록상 정정도 조금은 복잡합니다. 지금도요, 이거 그냥 큰 이해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날짜 같은 게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2개월이냐, 1개월이냐 이런 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암기할 사항이니까 나중에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은요, 자, 이런 겁니다. 신규 등록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새로운 필지가 발생을 해가지고요. 자, 한 필지를 신규 등록을 이제 한 필지 이게 갑이 소유하는 토지입니다. 갑이 홍길동이 소유하는 토지예요. 홍길동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새로운 토지가 발생해가지고요. 자, 이것을 신규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럼 신규 등록을 하려면요, 측량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측량을 다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제2장에서 측량 절차를 보았는데요. 측량을 할 때 어떻습니까?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를 한 다음에 검사까지 다 받는 거죠. 검사까지 받아가지고요. 그 검사받은 측량 성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이제 면적 이런 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걸 보고 어떻습니까? 신규 등록 신청서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신규 등록 신청서의 면적은 얼마 이렇게 하고 소유자는 이제 자기가 소유권 증명서를 가져가야 되겠죠. 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해가지고 내 이름 홍길동으로 등록해 주세요라고 해서 신규 등록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신규 등록을 신청해가지고 등록이 됐어요. 근데 혹시나 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하죠. 궁금해가지고요. 궁금해서 이게 원래는 4,000제곱미터짜리예요. 4,000제곱미터짜리고 이 사람 이름은 홍길동인데 혹시나 해가지고 신규 등록 제대로 됐는지 해가지고 이제 대장을 발급받아 봤어요. 대장을 발급받아 봤는데 대장이요. 나는 분명히 내가 받은 그 토지 거기 측량회에서는 4,000으로 나와 있는데요. 400으로 등록되는 거예요. 400으로. 잘못 등록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이름은 홍길동인데 소유자 이름을 보니까요. 홍기동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이름 홍길동인데 홍기동으로 잘못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등록상이죠. 이 등록상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등록상에 어떻습니까? 오류가 있다는 거죠. 오류. 잘못된 게 있어요. 잘못된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발견하면은 홍길동이 가가지고 야 이거 왜 400이냐? 왜 이거 내가 홍길동으로 돼 있느냐?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정을 요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등록사항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정정을 이제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등록사항에 오류가 발생해서 정정을 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럼 정정을 할 때는 지적 공부 열어가지고 다시 정정을 해야 되겠죠. 지적 공부를 다시 정정하는 정리를 해야 되겠죠. 즉 등록사항에 대한 이제 정정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요, 등록상에 이렇게 오류가 있는 것은요, 이렇게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소유자 표시죠.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토지의 표시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면적이니까 토지 표시에 이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소유자 표시건 토지 표시든 간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은 그 토지 소유자가 당연히 다 정정을 신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던 토지의 표시가 잘못됐던 그 오류에 대해서는요. 오류가 있으면요. 모두 다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류에 대해서 다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토지의 표시건 소유자가 다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정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요. 그러면은 정정을 이제 신청해 달라고 하겠죠. 신청할 때 다 서면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못됐으니까 정정해 주세요.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신청서라고 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겠죠. 자, 그러면 오류를 정정해 달라고 요구할 때는요. 항상 어떻습니까? 신청서를 내면은 첨부 서면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내 이름은 원래 홍길동이었다라는 그 증명서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토지는 원래 400이 아니라 4000이라는 증명서를 가져가야 되겠죠. 그리고 가서 어떻습니까? 고쳐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빈손으로 가서 고쳐달라고 그러면은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습니까?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오류를 신청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항상 첨부 서면을 가져간다고 하죠. 첨부 서면. 그러면 첨부 서면은 뭘 가져가냐면요. 먼저 토지의 표시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의 정정을 신청할 수도 있겠죠. 그럼 먼저 토지 표시에 대한 정정 신청을 할 때는요. 뭘 가져가냐면요. 먼저 자,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야 되겠죠. 뭐가 잘못됐다는 오류 확인 서류, 확인 가능 서류를 가져가야 되겠죠. 이걸 첨부해서 가져가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류가 있네요 라고 가져가겠죠. 그래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서면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럼 결국 뭐예요? 증명 서류가 되겠죠. 이 오류를 증명하는 서류가 되겠죠. 그래서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가는데요. 다만 만약에 이 오류가 적어놓습니까? 면적이죠, 면적. 자, 면적이나 경계 좌표는 측량 그 결과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류가요, 면적, 경계, 좌표에 관한 오류 정정 신청을 하는 경우는요, 이럴 때는 측량 성과도로 가져야 돼요. 측량 성과도가 내가 받아놓은 게 있죠? 신규 등록할 때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 서류에는 4000으로 됐는데 왜 400이냐? 라고 해서요, 측량 성과도. 그러니까 면적이라 그랬지. 면적이나 경계 좌표에 관한 오류를 정정 신청할 때는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뭐가 되겠습니까? 측량 성과도가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측량 성과도.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측량 성과도를 첨부한다는 거죠. 첨부합니다. 그런데 더해서요. 그러니까 요것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더해서 만약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더해가지고요. 측량 성과도뿐만 아니라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걸 가져가든지 면적 등은 요걸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측량 성과도를 가져갈 때요. 만약에 면적이요. 그러니까 경계나 면적입니다. 면적, 경계 이렇게 쓰면 되겠죠. 면적이나 경계에 관한 정정을 신청할 때는 측량 성과도를 가져가는데 이때 면적이나 경계는 만약에요. 인접토지요. 그래서 인접토지 경계에 관한 일반적인 경계가 아니라 인접 토지의 경계에 관한 정정을 신청할 때요. 자, 이 경우는 좀 보죠. 그럼 일반적인 경계하고 인접 토지 경계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면요. 자, 이런 걸 보죠. 만약 여기가요, 과수원이 있습니다. 이게 과수원인데요. 여기가 물웅덩이가 과수원의 물줄기에서 커다란 물웅덩이가 있어요. 그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굉장히 넓어요, 유지가. 한 100평이 넘어갑니다. 100평이 넘어가면요, 이럴 때는 양입이 안 돼요. 편입이 안 됩니다. 토지 자체가 워낙 넓어버리기 때문에요. 내가 이 과수원이었습니까? 여기는 과수원만 물 주는 것은 아니겠죠. 100평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는요, 별도의 필지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지고 과수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됐는데요. 자, 둘 다 갑이 소유하는 토지예요. 그래서 과수원, 유지 다 등록을 했는데 이 유지가요, 위치가 어디냐면요, 원래 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짝 위에 여기가 있어야 돼요. 면적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면적은 동일해요. 이것이 원래 100평이면 330제곱미터라는 거죠. 330, 그러니까 340제곱미터였어요. 340. 그러니까 굉장히 면적이 넓죠. 100평이 초과되니까요. 340제곱미터짜리인데 면적은 그대로가 맞아요. 모양은 똑같습니다. 모양은 똑같은데 살짝 위에 있어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계 위치만을 정정하는 거죠. 경계 위치. 자, 경계 위치가 원래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라는 것을요, 경계 위치를 정정하기 위해서 가려면요, 원래 경계가 여기였다는 측량 성과도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측량 성과도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요, 이 토지가 이 토지는 갑이 소유하는 토지고요, 이 토지는 을이 소유하는 토지로 경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경계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 경계가 이렇게 등록이 되는데 이 경계가 사실은 여기였어요. 그래서 이 경계를요, 이쪽으로 정정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럼 이 경계가 정정이 되버리면 어떻습니까? 을의 면적이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손해 보는 사람 없죠.
똑같은 면적을 살짝 올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위치로 살짝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정했다고 해서 손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요, 이 경계를 이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정정을 해버리면요, 을의 토지 면적이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런 거에 인접 토지 경계가 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접 토지 경계가, 그러니까 손해보는 사람이 없이요, 그 토지 위치만 잘못되는 경우, 즉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는, 면적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죠. 면적은 그대로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면적의 증감을 수반해버리는 거죠. 경계가 바뀌면 면적이 여기 늘어나고 이건 줄어들어 버리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측량 성과도만 가져와서는 안 되고, 이 면적이 이렇게 된다, 측량 성과도만 가져와서는 안 되고요. 무엇도 가져와야 되느냐? 을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어떻습니까? 인접 토지 소유자.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도 가져와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승낙을 했어야 된다고, 승낙. 근데 여러분 같으면 승낙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안 해주면 결국 갑은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경계 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문이죠. 판결문을 가져와야 돼요. 판결문. 승낙서를 가져오면 되는데 승낙 안 해주면 판결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을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맞는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내가 승낙 안 해주면은 갑은 소송을 제기해 들어오겠죠. 그럼 내가 무조건 질 거 아니에요. 지면은 소송 비용도 내가 부담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정확하다 그러면요, 기분은 좀 그렇지만요, 소송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승낙서 써주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자, 면적이 어떻습니까? 증감을 수반하지 않으면은요, 이런 경우에는 누가 승낙서 받을 필요 없죠. 그냥 측량 성과도만 가져오면 되는데, 이런 경우 인접 토지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손해 보는 사람이 발생하다 보니까 인접 토지 소유자, 손해 보는 사람의 승낙서나 승낙 안 해주면 판결문도 함께 가져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첨부해가지고 정정을 신청한다는 겁니다. 정정을 신청해요. 자, 그러면 요 내용까지를 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진록상 정정 보시면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그 등록상에 오류가 있어요. 이때 오류라고 하는 것은 토지 표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소유자 표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요, 자기가 오류를 발견했을 때는 직권으로 오류를 정정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토지 소유자가 먼저 발견하면 토지 소유자가 정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정정하는 걸 말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토지 소유자의 신청해서 정정을 할 때요. 자, 보죠.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다 신청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도 밑에 있죠.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도 당연히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직권으로 정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고, 모든 경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 다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밑에 양가로 2번 보시면 그게 나오죠. 정정으로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자, 인접토지 경계죠. 자,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는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일반적인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정정을 신청할 때는요, 그 잘못됐다는 오류를 확인할 순서를 첨부하는데, 면적이나 경계의 정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측량성과도도 가져와야 돼요. 근데 측량성과도로 가져오는데, 만약 이 경계가 인접토지 경계를 정정하는 것이면은 측량성과도 이외에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판결문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밑에 박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3번부터 읽어야 되겠죠.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요, 등록상 정정을 위한 측량 성과도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 이거 가져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요, 인접 토지 소유자의 경계가 변경되는 것은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추가된다는 거죠. 추가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측량 성과도만 가져가면 되는 거죠. 이거는 승낙서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측량 성과도만 가져가면 되는데, 인접 토지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는 추가로 을의 승낙서나 판결서를 또 가져와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더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직권에 의한 정정이 있는 건 조금 이따 하고요. 먼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을 보면요. 그러면은 토지의 표시 정정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첨부서면으로 소유자 표시요. 소유자 표시의 정정은 그러면은 어떤 첨부서면을 가지고 가느냐라는 겁니다. 첨부서면을. 자, 소유자는요, 등기부가 우선이라고 했죠. 등기부 우선이기 때문에요, 등기부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등기 관련서를. 그러니까 이미 등기된 토지요. 기등기, 이미 등기된 토지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있으니까요, 지적공무는 항상 등기부를 따릅니다. 등기부를 따르기 때문에 등기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서요, 등기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서 소유자를 정정을 합니다. 등기 관련 서류 보여주면서요. 근데 등기부도 잘못됐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등기부부터 고쳐야 되는 거죠. 등기부부터. 등기부를 먼저 고치고, 고친 등기부를 들고 가서 지적 공부를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 관련 서류에 의해서 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첨부할 때는 등기상 증명서 이런 걸 떼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 등기비는 홍길동으로 됐는데 왜 여기 홍기동이야? 이게 증명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고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아직 등기가 되기 전이에요. 자, 신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직 등기부가 없죠. 등기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는 상태에서 미등기, 아직 등기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신규 등록을 해가지고 다시 떼봤더니요. 이름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내 이름이 홍기동이 아니라 홍길동이라는 증명서류로는 등기부가 있으면 등기부가 증명서류가 되는데 등기부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내 이름이 홍길동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로서는 공적인 정보로서는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게 되겠죠. 근데 가족관계 등록부 보면 홍길동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관계 기록사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 등록부 이걸 가져가면 됩니다. 관계 등록부 이런 걸 가져가면 돼요. 자, 요 내용은요 넘기시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넘기시면은 자 넘기시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요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신청에 의해서는요 모든 어떻습니까 오류를 토지에 표시된 소유자는 다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가 뭘 들고 가느냐 요걸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고 요거 인접토지 경계정리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때로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를 다 신청해서 정정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지적소관청은 자기가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지적소관청이 먼저 발견했어요. 자, 발견하면은 자기들이요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는데 비록 자기들이 작성한 서류라고 해서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정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침 먹고 이렇게 정정하고 이렇게도 한번 써봤다가 점심 먹고도 정정하고 저녁 먹고 정정하고 법적인 안정성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깨져버리기 때문에요 모든 오류에 대해서 다 이 사람이 신청해서 정정할 수 있지만은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것은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직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고 해서 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직권 정정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부만이 직권으로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과연 직권으로도 정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직권으로.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다 신청해서 정정은 가능하지만 잘못된 내용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막 정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경우가 여기 해당되냐면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3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직권에 의한 정정해가지고 나오죠. 거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요 1부터 9까지 딱 나열되고 있어요. 자, 이것만 직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외워야 되느냐? 이걸 다 알긴 알아야 되는데 몇 가지만 지금은 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위에 보시면 그러나 해가지고 이해관계는 있으면 직권을 정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이해관계. 자,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여러 가지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전체적으로 명백한 오류예요.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명백한 오류로서 뭐 생각해보고 말 것도 없어요. 명백한 오류로서요. 이 정정을 함으로써요. 정정을 한다고 해서 정정을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손해보는 사람. 정정을 통해서 누가 아무도 손해를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정을 통해서 손해를 안 본다는 것은요. 이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정정을 통해서 손해보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정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손해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해관계는 없다는 거죠. 정정을 하나 안 하나 손해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명백한 오류로서 정정을 했다고 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되냐면요. 먼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자, 이동 정리 결의서 보시고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요. 이렇게 보죠. 만약에 토지를 침량을 했는데 실제 토지는 얼마냐면요. 실제 토지, 이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는 인접하는 토지가 이게 갑이 소유한 토지고 이게 을이 소유한 토지인데요. 이 토지를 침량을 했어요. 침량을 했는데 이 토지가 몇 제곱미터냐면요. 400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400제곱미터가 나왔어요. 400제곱미터로 나왔는데요. 이것을 자 정리를 할 때는요. 다 결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측량을 했으면요. 측량을 하겠죠. 측량 성과가 이렇게 나왔으면요. 측량 성과에 400으로 나오면은 지적소관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작성하지는 않겠죠. 밑에 직원들이 하는 거죠. 근데 밑에 직원들이 한 다음에 모두 이런 서류들은요. 위에 상관에 결제를 받는 거예요. 결제를 받으면 이걸 결의서라고 합니다. 결의서. 그러니까 결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의서를 작성을 해요. 결제를 받는다는 거죠. 토지 이동 같은 경우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이제 작성을 합니다. 성과에 대해서요. 결제를 받아가지고 결제받은 대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다는 거죠. 다 결제를 받는 거예요. 요걸 여기다 쓰면 하게 돼요.
측량을 한 다음에 측량 성과에 대해서 측량 성과를 이제 등록을 할 때는 결제를 받고 즉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결의서 결제받은 내용으로 등록을 합니다. 근데 측량을 했는데 얼마가 나오냐면요. 400으로 나왔어요. 400. 400으로 나왔는데요. 400으로 나왔는데 이 정리 결의서도 그러니까 여기도 결제받을 때도 400으로 나왔어요. 400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등록하는 과정에서 공 하나를 더 쳐버렸어요. 4,000으로 등록이 됐어요. 자, 그럼 명백히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게 4,000으로 등록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4,0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죠. 원래 이 토지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제 4,000으로 등록됐다고 해서 갑자기 토지가 4,000제곱미터로 커지는 거 아니죠. 그대로 400제곱미터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한 오류로서요. 4,000을 어떻습니까? 다시 400으로 고친다고 해서 손해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기분은 좀 그렇겠죠. 네, 기분은 좀 그렇지. 원래 400밖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해서 명백한 오류로서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직권을 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그래서 첫 번째가요. 여기 나오죠.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됐다는 거죠. 이것은 직권으로 어떻습니까? 이것을 400으로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고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손해볼 사람 없으니까. 또 이거와 비슷한 것이 동그라미 7번을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자, 이것은 이런 거예요. 자, 측량을 했는데 400으로 나왔어요. 400으로 나왔는데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에 공안을 더 쳐버린 거예요. 4,000으로 잘못 적어버린 거예요. 4,000으로 잘못 적어버리다 보니까 이때 4,000으로 또 등록됐어요. 그러니까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의 내용과는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 측량 성과는 400이잖아요. 지금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됐어요. 4,000호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4,0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400제곱미터 요 필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어떻습니까? 이것을 직권으로 400으로 고친다고 해서 손해보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런 곳은 직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하고 7번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한 3번 보시면요. 공간법이라는 건 지적법을 말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에 관한 법률이에요. 과거에는요. 우리가 제곱미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면적이요. 평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곱미터를 사용하면서 이것을 환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100평으로 되어 있으면 330제곱미터를 적겠죠. 근데 전자계산기를요. 할 때 평 단위에 썼습니까? 평 단위로 3.3을 곱해주면 습니까? 이제 미터 단위, 제곱미터가 되겠죠. 근데 그 계산기를 잘못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계산기 잘못 들여가지고요. 원래는 한 10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것이 200제곱미터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면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면적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계산 잘못했다는 거죠. 명백한 오류로 그걸 정정한다고 해서 이 사람은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권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1번, 3번, 7번일 거예요. 2번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은요. 자, 보죠. 지적법에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거예요. 자,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어떤 경우냐? 아, 지워버렸네. 아까 이거죠. 여기 유지가 있어요. 과수원에 유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그대로예요. 340제곱미터 그대로고요. 위치만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면적의 증감 없이 위치만 이쪽으로 살짝 올립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올리는 거는 이러고 올렸다고 해서 손해보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과 비교해야 될 것이 아까 설명했던 요거죠. 이건 좀 다릅니다. 아까 이게 갑이 소유고요. 이 토지가 을의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를요. 이렇게 정정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은 면적의 증감을 수반해버리죠.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신청을 할 때도 이 사람의 승낙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정해버리면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죠.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직권으로는 못해요. 이거는 오로지 신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겠죠. 자, 경계 위치 정정이에요. 여기에 면적 증감을 수반하게 되면 면적 증감을 수반하는 어떻습니까? 경계 위치 정정. 위치 정정은 오로지 신청에서만 가능하지 직권으로는 못해요. 직권은 못하고. 그러다 여기에 해당하는 2번이 있죠. 여기는 뭐예요? 면적 증감을 수반하지 않는 경계의 위치만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손해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직권으로도 가능하고 신청으로도 가능하고.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신청으로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신청으로 가능하니까. 이것은 직권으로도 가능하고 신청으로도 가능하지만은 만약에 면적의 증감을 수반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직권으로는 못하고 오로지 신청해서만 가능하다. 그럼 신청할 때 어떻습니까? 이거 다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형태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자 2번은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여기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이걸 정정하는 것은 이것은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손해볼 사람 없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거꾸로 하게 되면 그러면 면적 증감을 수반해버리는 이런 경우라면 그것은 직권으로는 못하고 오로지 신청에서만 가능하다. 신청에서만.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 1번, 2번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직권으로 소유자도 그러면은 정정할 수 있냐. 소유자 표시도. 소유자가 지금 홍길동이 홍기동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요런 경우에는요. 이미 등기된 토지예요. 그러면은, 등기부는 지적소관청에서도 마음대로 열람이 가능합니까? 열람 가능하죠. 등기 우리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우연치 않게 이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우연치 않게 지적소관청에서 딱 봤는데요. 홍길동이 맞아요. 홍기동으로 잘못됐더라고요. 따라서 이것은요.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에서도 가능하고 지적소관청에서 발견했을 땐 직권으로도 어떻습니까? 등기 보고 잘못된 걸 고칠 수가 있어요. 이거 고쳤다고 해서 손해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미등기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가족관계 등록부를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가족관계 등록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돼요.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전에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컸던 게 있었죠. 뭐 최동욱 검찰총장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뭐 사생아니 어쩌니 해가지고요. 가족관계 등록부를 열어봤다는 거죠. 아무 이유도 없이 거기 구청장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불법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떻습니까? 직권으로는 열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된 토지는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하지만 등기 관련 서류를 보면서 미등기 토지를 가족관계 등록부를 보고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직권으로 정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 내용에 넘기시면은 가로 열고 양가로 2번은 넘어가시고요. 토지 소유자 정정해서 나오죠. 등기된 토지 첫 번째 주문 보시면 됩니다. 등기된 토지는요. 신청에서도 정정이 가능하고 직권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두 번째 미등기 토지요. 등기가 안 된 토지라면요. 소유자는 자기가 이건 열람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유자는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가족관계 등록부 가지고 와서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지만은 미등기 토지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마음대로 열람해가지고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등기 토지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직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등록상 정정은 조금은 더 복잡하죠. 우리 앞에서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이에요. 그래서 등록상 정정하고 축척 변경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씩 나오긴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복잡하긴 하지만 한 두 번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두 번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내용이에요. 지적법은 가장 어렵다는 정도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정지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밑에는요. 5번 보시면 여기서 간단해요. 자, 지적공부 정리해가지고요. 우리가 앞에서는 개별,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개별 어떤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등록하는 절차를 다룰 거예요. 여기는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여러 가지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 이게 나옵니다. 공통적인 내용.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룬 것이 많아요. 자, 그래서 뭐만 보시냐면요. 양가로 2번만 보죠. 지적공부 정리해가지고 작성해서요. 자,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는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 토지 이동 정리를 할 때는요. 자, 동그라, 이제 1번 보시면, 양가로 2번 작성 보시면은,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요. 자기들이 측량해서 바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결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할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리고 또 소유자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소유자 정리할 때는 이건 토지 이동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줄에 있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하고 두 번째 줄에 오른쪽에 보시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가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소유자를 정리하고자 할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된다. 틀린 거죠.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요. 시험에 내면은요. 반이 또 틀려요. 이렇게 말을 해도 반이 틀리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지 이동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입니다. 자, 양가로 3번은 넘어가실 거예요. 개별적인 토지 이동 정리 절차를 다 다뤘기 때문에 오른쪽이요. 소유자 정리를 보죠. 소유자 정리. 개별적인 토지 이동 정리 절차는 다뤘기 때문에 소유자 정리는요. 우리가 앞에서 다뤘죠. 자,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내용만 보죠. 자, 소유자 정리는 뭘 보고 한다고요? 등기부를 보고. 그러니까 이미 등기된 토지는요. 두 번째 줄에 있죠. 자, 등기 관련, 그러니까 1번 등기필 정보,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런 것들이죠. 자, 이게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 관련 서류.
등기필 정보 밑에다가요. 등기필증이라고 쓰세요. 원래는 등기필증인데 등기필 정보라고 써 있네요. 등기필증. 필증이라고 쓰세요. 등기필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떻습니까? 등기 관련서를 보고 소유자를 정리한다는 거죠. 등기필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등기법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신규 등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 했죠. 신규 등록할 때. 신규 등록을 할 때는 등기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조사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신규 등록을 하는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조사한다는 거죠. 등기 관련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하고요. 소유자 정리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소유자 정리가 끝났어요. 여기까지 보시고 소유자 정리 또 토지 이동 정리가 모두 끝나면 어떻습니까? 지적 정리가 이제 다 끝나는 거죠. 지적 정리가. 그럼 지적 정리가 끝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등기 뭐예요? 지적 공부하고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한다는 거죠. 촉탁. 그래서 등기 촉탁. 그래서 등기 촉탁 절차가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변경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한다는 거죠. 여기서 등기 촉탁 대상에서 등기 촉탁 대상이 있고 밑에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않는 경우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올해도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신규 등록, 계속 했잖아요. 신규 등록은 아직 등기부가 없으니까 신규 등록을 할 때는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데 밑에는 뭐 당연한 겁니다. 소유자가 변동되는 것은요. 소유자 정리는 뭘 보고 자기들이 정리합니까? 자기들이 등기부 보고 정리한 다음에요. 등기부 고쳐라. 말이 안 되는 거죠. 등기부를 보고 자기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등기부를 고쳐라.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3번 보시면 토지의 표시 중에서 경계나 좌표는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이 아니죠.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4가지만 기록되기 때문에 경계나 좌표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신규 등록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규 등록.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자, 등기부하고 이제 지적공부를 일치시켜서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제 통지를 한다는 거죠, 통지. 올해 이제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자, 통지 사항이 아닌 거, 어떤 경우는 통지하고 어떤 경우는 통지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자, 다 통지한다라고 보시고요. 보시고, 예외적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3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통지하지 않는 경우 관련돼서요. 323페이지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이런 경우예요.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에 의해서 신청한 사항을 정리했을 때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죠. 신청에 의한 정리가 있고 직권에 의한 정리가 있죠. 그래서 직권에 의해서 정리를 했을 때는요. 토지 소유자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통지를 합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직접 신청을 해가지고 정리가 됐어요. 신청을 했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알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했을 경우는 따로 통지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권으로 정리를 했다를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만 이제 통지를 한다는 거죠. 즉,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사항은 토지 소유자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통지하지 않고, 그럼 어떤 경우냐? 보통 이제 직권으로 정리했다든지. 그리고 아까 이런 경우가 있었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이런 경우도 대신 신청, 나 대신 누가 신청했을 경우에는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만 이제 통지를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이제 끝내죠. 넘기시면 맨 마지막 페이지 324페이지예요. 양가로 4번에 통지 시기가 있는데요. 통지 시기가 있는데 언제까지 통지해야 되느냐?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통지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만약에 등기 사항에 대해서 지적 정리를 했을 때는요. 먼저 등기 촉탁을 먼저 하는 거죠. 등기 촉탁을 하게 되면요. 등기소에서요. 그 촉탁에 따라서요.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한 다음에 야 너희들이 촉탁 요구한 대로 등기를 모두 끝마쳤어 라고 해가지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합니다. 다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등기 다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등기부하고 이제 어떻습니까? 지적공부하고 일치되는 사실을 알았죠. 이때로부터 이제 15일 이내에 통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변경 등기 촉탁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등기관서로부터 등기 완료 통지서가 다시 접수가 되면은 15일 이내에 그때부터 통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접수가 될 때 어떻습니까? 공문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계속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겠죠.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왔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왔네라고 해서 15일 이내에 통지하면 돼요. 그러나 만약에 경계나 좌표에 관한 이동이 발생했을 때 어떻습니까? 통지할 뿐만 등기 촉탁할 필요 없죠. 등기 촉탁 필요 없으니까 지적 정리를 하고서 바로 통지가 가능하잖아요.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정리를 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요, 날짜 바꿔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보죠. 통지식에서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자, 변경 등기가 필요하니까 이건 등기 촉탁을 먼저 하겠죠. 그래서 그 등기 촉탁을 통해 가지고 등기 관서로부터 이제 그다음부터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다시 접수했다는 거죠. 등기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등기 끝났다라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다시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일치됐다는 걸 확인하고 이때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면 된다는 거죠.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15일 이내. 그러나 밑에는요, 토지 변경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고요. 이러면은 등록, 정리한 때로부터요, 바로 통지하면 되잖아요. 자, 이럴 때는 정리, 등록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적공배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고, 그래서 7일, 15일, 이런 것들도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날짜들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할 때, 지적법 할 때 어떻습니까? 지적공부에 토지를 어떻게 등록하느냐. 네, 등록할 때 뭐 측량 방법, 또 그다음에 제3장에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어떻게 등록하느냐. 3장에서도 거고. 등록할 때 지적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을 때 지적공부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4장에서 한 거죠. 그래서 각각 어디에 등록되느냐.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 오늘 한 것이죠. 정리가 다 된 다음에 그 이후에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토지 이동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그리고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까지. 자, 이런 그 이후에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그때는 지적을 어떻게 다시 정리하느냐. 그 지적 정리 이제 절차죠. 다시 정리한 절차. 그러면 모든 지적법이 끝나게 됩니다. 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지적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공포의 법입니다. 이제 등기법은 이제 천천히 나가도록 하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